예,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이 신임 비서실장 임명 소식을 전했습니다. 신임 비서실장에는 이병기 현 국정원장이 발탁이 됐습니다. 이병기 비서실장은 올해 68살로요. 서울 출신으로 서울대 외교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제네바 대표부 3등 서기관을 지냈고 노태우 정권 당시 정무장관 비서관을 지냈습니다. 예, 국가안전기획부 2차장과 현재는 국정원장을 역임하고 있었는데요. 이번에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전격 발탁이 됐습니다. 예, 다시 한번 오늘 발표된 인사 내용 좀 정리 좀 해보겠습니다. 방금 저희들이 이력을 소개해드렸는데, 자, 이병기 현 국정원장이 비서실장으로 발탁이 됐고요. 자, 그리고 그 후임이죠. 이병기 이제 국정원장이 되다 보면서 네. 이제 신임 국정원장에는 이병호 전 안기부 차장이 내정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홍보수석에는 김성우 현 사회문화특보가 그리고 정무특보가 3명이 발표가 됐는데 주호영, 김재원, 윤상현 의원이 발표됐습니다. 또 홍보특보, 지난번에 홍보특보가 이미 발표가 된 바 있었는데 김경재 전 의원이 추가로 홍보특보가 됐습니다. 예. 자, 대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 교수님. 자, 네. 자, 이병기 현 국정원장. 그동안 하마평에 올랐던 분 중에 한 명 아니겠습니까? 이병기 원장이 예. 그렇게 하마평에 많이 오르지는 않았었던 것 그래요? 같아요. 현재 원장이니까 뭐 이름이 간혹 나오긴 나왔습니다. 나왔습니다. 예. 지금 뭐 잘 얘기들이 나온 것처럼 야당과 뭐 여야 관계가 이제 원만했던 분이니까 그리고 뭐 정치 출신이 아닌데 예. 현직 국정원장이 비서실장 된 예도 흔치 않았던 것 같죠. 아주 이례적인 것 같아요. 예.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야당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병기 원장이 대체적으로 온난하고 네. 그리고 이렇게 나타나지 않는 스타일이니까 이제 김기춘 실장은 상당히 다른 역할 그리고 다른 이제 그 개념 설정이랄지 다른 위상이 될 것 같아요. 예. 지금 이제 발표를 이제 정무특보도 하지 않았습니까? 예,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 전체적으로 볼 때 청와대의 정무특보, 홍보특보도 다시 생기고 말이죠. 그러니까 당청 관계에 상당한 이제 그 변화가 예상이 되는 건데 예, 예. 지금 정무특보를 보니까 말이죠. 주호영, 김재원 의원, 윤상현 의원이란 말이에요. 예. 아주 전형적인 친박 인사들입니다. 네네. 아주 완전히 친박 인사. 이번에 이제 새누리당에서 이 정무특보단에 대해서 좀 거부감을 보였던 것이 예. 친박 인사가 만약에 이 정무특보단이 된다면 당으로서는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장과 소통을 하고 싶은데 예. 정무특보단이 친박계로 될 때 좀 이제 지금 비박계가 당의 지도부니까 예. 그런 점들 때문에 정무특보단 신설 자체를 반대했었는데 어제 발표를 했는데 친박 인사로 됐다는 거 이 부분하고 예. 비서실장이 이제 스타일이 좀 조용한 스타일이고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예. 당청 관계에서 그러니까 대통령 비서실장의 역할을 이 정무특보단들이 좀 보완하라는 그러한 그런 그 인사의 성격이 좀 내포돼 있다고 보여집니다. 일단. 예, 근데 어쨌든 이병기 원장이 과거 여러 그 비서실장들이 있었잖아요. 예, 어떤 예. 비서실장들은 굉장히 그 실세형이기도 했고 예, 예. 그렇지 않은 참모형이기도 했고 그랬는데 과거에 볼 때 가장 그 점수가 높았던 비서실장이요. 한국행정연구원이 2013년도에 발표한 건데 문재인 비서실장이 가장 높았어요. 한승수 비서실장 그리고 그 누굽니까 김영삼 대통령실의 한승수 예. 비서실장 그리고 그다음에 김대중 대통령 때 박지원 비서실장 이 세 분이 제일 점수가 높아요. 예. 그런 거면 되게 이제 소통을 잘하는 이제 실장들 예. 그리고 대통령 뒤에서 돕는 실장들이 되게 점수가 높았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예. 이병기 원장이 어떤 역할을 할지는 지켜봐야지 알겠으나 어쨌든 전반적으로 청와대의 분위기는 많이 바뀔 것 같다는 것이고 당청 관계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일단 보여집니다. 예. 근데 뭐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병기 이제 신임 비서실장이죠. 예. 그러니까 신임 비서실장은 청와대 내부에 청와대 내부 지금 뭐 그 각종 문서 유출 사건부터 청와대 기강이 지금 상당히 많이 흐트러졌다고 지금 지적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용한 가운데서 청와대 기강을 바로잡고 그다음에 대통령이 이제 그야말로 이제 3년차 임기를 시작하는데 예. 적극적인 뒷받침을 해달라 이런 뜻이 이제 이병기 국정원장을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이제 임명한 데 대한 뜻이 있는 것 같고 예. 또 하나는 조금 전에 우리 그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당청 관계에 있어가지고 예. 이게 정무특보가 이제 세 명을 임명하셨는데 맞습니다. 주호영 의원은 그 친이지만은 사실은 대인관계가 주호영 의원도 또 별명이 마당발이에요. 엄청 발이 넓은 분이에요. 이번이. 여는 물론이고 야당하고도 뭐 안 친한 분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발이 넓은 분이고 예. 그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직전에 사무총장을 했었습니다. 맞습니다. 당에. 네. 사무총장하고
대표적인 친이계 인사죠. 아, 친박. 친박계 인사죠. 예, 예. 그다음에 김재원 의원도 직전에 그 원내 수석 부대표를 예, 해서 맞습니다. 친박을 이제 대표해서 그 원내를 이끌었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이 세 분을 정무특보로 임명한 부분을 보면은 그 김재원, 윤상현 정무 신임 특보가 청와대와의 아마 당과의 가교 역할을 적극적으로 할 것 같아요. 예. 사실은 당과 청와대의 가교 역할은 정무수석이 좀 해야 되는데 정무수석이 아마 조금 이제 청와대 내부에 뭐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예. 당과의 가교 역할은 조금 부족하지 않나 아. 그런 판단을 대통령께서 하신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그리고 성격이 김재원 의원이나 윤상현 의원도 매사 적극적인 성격이잖아요. 예. 두 분 다. 예. 주호영은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분들을 중간에 그 청와대와 어떤 당의 가교 역할을 맡기지 예. 않았나. 그래서 당의 김무성, 내각의 이완구 총리, 그다음에 이제 청와대의 예. 그다음에 이병기 이 삼각 체제 속에서 예. 실질적으로 이거를 매개체로 연결을 시키는 사람은 예. 이번에 임명된 정무특보 세 분이 아니겠느냐 아, 그런 생각이 그런 듭니다. 구도로 만들어졌다. 네. 예, 예. 이제 집권 3기의 인적 쇄신이 마무리가 됐고 이제 국정개혁의 속도를 낼 것 같은데 당초에 이제 인사가 계속해서 있을 때 인적 쇄신이다라는 표현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뭔가 바뀌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 발표가 된 걸 보니까 친박계 인사들이 좀 많이 포진이 돼 있는 것 같고요. 이전에 내각에도 이미 친박계 의원들이 그렇죠. 다수 예. 포진돼 여섯 명이 있는데 거의 다 친박계 전체적인 인사죠. 좀 총평을 해본다면 그래서 어떻게 일단은 볼 수 뭐 있을까요? 이 인적 쇄신이라고 그렇게 얘기들을 많이 해왔고 청와대 대통령 집권 3년 차에 어떤 새로운 분수령이 되는 거잖아요. 인적 쇄신이 예. 마무리가 됐습니다. 일단 예. 내각도 비록 소폭입니다만 개각이 일단 됐고 그 말도 많고 탈도 많던 비서실장 인선도 이제 발표가 됐고 말이죠. 그래서 뭐 좀 이제 여론의 추이를 지켜봐야지 알겠습니다만 예, 예. 일단 인적 쇄신을 통해서 대통령의 국정 동력을 확보한다 이런 것들이 이제 기본적인 인적 쇄신의 기본 이제 목적이고 이제 예. 그 의미인데 예. 그런 면에서 비춰볼 때 좀 미흡한 면이 상당히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음. 왜냐하면은 대체로 왜 이렇게 인적 쇄신이 그렇게 중요한 화두로 떠올랐느냐? 예. 결국 민심과의 소통이라든지 여론의 소통이 부족했다라는 것. 그것을 인적 쇄신, 인사 문제로 해결하겠다. 그래서 뭔가 이제 새로운 국정 논의의 탄력을 받고 추진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국정 혁신 과제들 하겠다. 이런 전반적인 이제 얼개들이잖아요. 네. 근데 지금 보면은 뭐 이완구 총리가 이제 지금 대정부에 첫 데뷔를 했습니다만 이완구 총리가 청문회 과정에서 상당한 그 내상을 받았고 지금 국정원장은 뭐 지켜봐야지 하겠습니다. 특별하게 어쨌든 뭐 소통이다 이런 이미지는 또 아니거든요, 사실은요. 현직 국정원장이기 때문에. 게다가 지금 뭐 주호영 의원은 친이계 인사긴 합니다만 정무특보를 거의 이제 김재원 의원이나 윤상현 의원이 목소리 많이 낼 것 같은데 아까 오선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강한 사람들이니까 적극적인 사람들이고 그렇다면은 대체로 여론이나 언론이에서 봤던 그런 인적 쇄신의 커다란 뭔가 획기적인 그리고 국민들에게 감동을 주는 예. 그런 인사하고는 어쨌든 좀 거리가 있다. 예. 어쨌든 이 인사 자체를 뭐 폄하하고 싶다면 초도 없습니다만 예, 예. 굳이 평가한다면은 인적 쇄신을 통해서 뭔가 대통령의 국정 탄력을 확보하고 예. 추동력을 확보한다 이런 것들과 조금 미흡하지 않냐라는 평가는 좀 듭니다. 저도 우리 최 교수님하고 의견이 같은데 역시 이번에 이제 이번 인선을 놓고 보면은 역시 대통령께서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역시 한번 검증된 사람, 예. 본인에게 검증된 사람 네. 뜻하는 예, 거죠. 예. 타인에게 검증된 사람 뜻하는 게 아니고 본인에게 검증된 사람을 예. 계속 쓴다. 이런 이제 특징이 있다고 이제 그 예. 보면 맞겠고 예. 야당 입장에서는 쇄신은 온데간데 없고 또 돌려막기 인사를 했다. 아. 이런 비판은 나올 나올 수 수 있을 있다. 것 같아요. 네. 아. 야당에서는 그런 비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교수님, 그 이제 흔히 이제 세간에는 뭐 내 사람, 자기 사람 그렇죠, 내가 그렇죠. 쓰는데 뭐라고 말할 게 좀 그렇지 않느냐 이런 그렇죠. 얘기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게 예. 어떻게 보면 이제 예. 양면성이 있는 건데 예. 내 사람을 쓰더라도 다른 타인들이 다 동의할 만한 내 사람을 쓰느냐 예. 타인이 동의하지 않는 내 사람을 쓰느냐 차이가 있겠죠. 예, 근데 예. 이병기 지금 신임 청와대 비서실장 같은 경우에는 예. 제가 볼 때는 상대 진영도 다 동의를 하는 박근혜 대통령 사람 같아요. 예, 그렇다면 원래 출발부터 뭐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 사람은 아니었으니까. 예. 그렇던 과거의 대선 시절에 이제 그렇죠, 그렇죠. 뭐 지난 2020 대선 시절에 참모 역할을 톡톡히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이번에도 이제 들어가서 정말 과연 직원과 쓴소리를 과연 할 수 있을까? 그때하고 좀 다르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 어떻게 보세요? 근데 참 이제 뭐 임명되자 말자 예. 우리가 뭐 부정적인 얘기를 예, 하긴 좀 예, 그렇습니다만은 예, 예. 조금 걱정되는 부분은 이 이병기 그 신임 저 청와대 비서실장 같은 경우 성격이 워낙 조용하고 예. 있는 듯 없는 듯 하신 분이에요. 여의도 연구원에 그 상임 고문하실 때도. 예.
저분이 출근하셨는지 안 했는지 근데 사무실 문을 열어보면 사무실 안에 이제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그 정도로 굉장히 조용한 스타일이세요. 그럼 이제 박근혜 대통령 어째 보면은 더 잘 맞을 수도 있죠. 조용히 편하게 하는 게 아니고. 예. 아니 대통령님 뭐 이렇고 이런 얘기는 하실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예. 또 한편으로 보면 이 참 워낙 조용하신 분이라서 대통령한테 세간에 네. 쓴소리를 또 있는 그대로 여과 없이 전달하실 수 있을까 하는 예. 걱정도 좀 들긴 해요. 예. 걱정되는 게요. 이제 뭐 아까 좀 뭐 덕담이라고 말하면 좀 뭐 어폐가 있지만 그래도 좀 긍정적인 말씀 몇 마디 드렸으니까 예. 부정적인 말씀 좀 드리면 말이죠. 예. 그래서 우리 송 교수님 말씀 좀 동의를 하는 게 이병기 원장은 일단 뭐 이병기 신임 실장인데 일단 듣는 순간 그렇게 잘못된 인사 같지는 않다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런데 네네. 문제는 청와대 기강 문제가 많이 제기됐었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예. 사실 이런 인적쇄신의 가장 그 불을 뗀 게 뭐였어요? 지난해 그 청와대 문건 유출, 이른바 비선실세 개입 의혹 사건이었잖아요. 거기에 중요한 그 사람들이 측근 3인방이었지 않습니까? 이른바 문고리 권력 3인방. 예. 근데 그 사람들은 지난번에 그 인적쇄신이라고 말 붙일 것도 아닙니다만 뭐 자리 이동 비슷하게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업무가 또 강화됐단 말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그 측근 3인방에 대한 얘기는 이렇게 언론에서 사라졌고 네. 우리가 정치 여러 가지 관점에서 평가할 때도 거의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예. 그렇다면 과연 이병기 원장이 그렇게 조용한 분이라면 저는 개인적으로 모르니까 예. 저는 뭐 그렇게 알고 있어요. 조용하고 상당히 자기 업무에 충실한 분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런 청와대에 보이지 않는 그러한 예. 여러 가지 그 흐트러진 조직의 문제 이런 걸 잘 추스릴 수 있을지 예. 국정원장을 하셨기 때문에 그 정도는 할 수 있겠습니다만 또 과거 또 관리 경험도 있고 외교관 출신이잖아요 기본적으로 예. 그런 이제 우려는 들긴 듭니다만 그런 것과 더불어 또 더 역시 중요한 게 비서실장의 가장 큰 덕목은 예. 대통령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는 거잖아요 원래. 근데 그 기존의 비서실장이 그런 역할 이상의 역할을 하다 보니까 여러 예. 가지 불협화음이 나오게 예, 되는 거란 예. 말이죠. 그래서 이병기 원장에게 주어진 과제는요. 예. 대통령에게 어쨌든 부족한 점은 좀 소통 부족이란 말이에요. 그게 김대중 대통령 아주 비슷해요. 네네. 예. DJ 대통령도 굉장히 소통이 부족하고 친화력이 적은 대통령이었고 예, 그걸 예. 박지원 실장이 보완했기 때문에 박지원 비서실장이 현재 의원입니다만 예. 그래서 높은 점수를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병기 원장에게 주어진 과제는 박근혜 대통령이 어쨌든 친화력은 좀 부족한 분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예. 그게 김대중 대통령하고 아주 비슷한 점인데 그걸 박지원 실장이 보완했듯이 네. 이병기 원장도 대통령의 부족한 점 예. 뭔가 내성적이고 치밀하고 이런 분이잖아요. 내성적이고 치밀하고 그리고 좀 친화력이 부족한 이런 것들을 보완할 수 있다면은 비서실장으로서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일단 예. 두고 봐야 되겠죠. 예. 네. 이렇게 굳이 뭐 역할을 뭐 참모형이다, 비서형이다, 실세형이다 이렇게 저희가 계속 나눠서 여쭤봤었는데 지금 시점에서 이제 이병기 신임 비서실장이 역할을 수행할 때 가장 중점을 둬야 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라고 보세요? 제가 볼 때는 두 가지인데요. 네. 예. 하나는 지금 청와대가 제 기능을 제가 볼 때는 잘 못하고 있다고 봐요. 예. 대통령 중심제하에서 청와대의 기능이라는 것은 국가 운영의 거의 절반 이상입니다. 특히 공직사회를 때로는 그 채찍도 가하고 때로는 상도 주고 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해야 되는 게 민정수석실이에요. 네. 그런데 그 역할이 지금 민정수석 뭐 비서관 계속 바뀌어오면서 문건 유출 사건 그 전부터 거의 지금 민정수석실의 역할이 제대로 안 돼 있다고 봐요, 저는. 첫째 비서실장은 가장 중요한 역할은 청와대 지금 비서실을 딱 장악을 해야 돼요. 예, 이게 예. 제일 중요하고 두 번째는 인사위원장 아닙니까 비서실장은 맞습니다. 네네. 인사 외풍을 철저히 막아내야 돼요. 예. 막아내는데 제가 볼 때는 이병기 신임 그 비서실장은 인사 외풍은 정확하게 막아내실 것 같아요. 아. 그런데 청와대 장악하는 부분에서 예. 네. 청와대 특히 민정수석실은 법조인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경찰, 국정원, 그 감사원 인사 파견돼 있는 직원들로 구성이 돼 있지 않습니까? 예. 조직이 제일 크죠. 민정수석실이. 여기를 장악을 안 하면 공직사회가 대통령 원하는 대로 돌아가지는 않는단 말이죠. 예. 이 부분을 장악하셔야 되는데 조용한 스타일로는 이 부분이 장악이 될까 하는 걱정은 조금 들긴 들어요. 아, 그런 부분. 과거 물론 앞서 그런데 이제 이병기 신임 이제 실장님도 워낙 큰 조직들을 많이 운영해 네네. 보신 분이기 때문에 예. 나름대로 잘 하실 거라고 기대를 합니다만 그야말로 민정수석실을 다 잡는 데서는 인정사정을 두시면 안 된다. 예. 하루 빨리 민정수석실을 정상화시켜야 된다. 앞서 김기춘 비서실장이 민정수석실을 좀 잡았다. 저희들은 이제 그렇게 좀 이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왕 실장 역할을 톡톡했다. 저희들이 언론에 이제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자 지금 필요한 시점 같은 질문일 수도 있는데 네. 어떤 역할을 좀 위상에 맞는 역할을 그러니까 김기춘 실장이 예. 상당한 능력이 있는 분이잖아요. 예. 네. 탁월한 장악 능력에다가 관료도 했고 장관도 했고 검찰총장도 했고 예, 그런 점을 높이 샀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그렇게 가까이 두길 원했던 분인데 왜 김기춘 실장이 어쨌든 그렇게 유능한 분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해 구설수에 휘말렸느냐. 제가 아까 방금 전에 지적한 바와 같이 대통령의 부족한 점을 잘 보완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김기춘 실장은 상당히 탁월한 관료였고 장악력도 있고 카리스마도 있고 대통령은 대단히 소중한 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부족한 어떤 소통력 이런 것들은 여전히 부족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기춘 실장의 여러 가지 유능한 점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 전 말이 나왔다고 보거든요. 다시 말해서 그 대통령과 김기춘 실장은 대단히 유사한 스타일이라는 거예요. 요즘 대통령과 비서실장은 좀 다른 스타일이 바람직한 거죠. 근데 이병기 원장도 너무 조용하다 그러니까 그게 뭐 친화력이 있고 온유한 건 좋은데 얼마나 그 소통을 잘 해낼지가 일단 걱정이 되는 부분이고 또 하나 문제는 지금 정부 특보가 현역 의원들이잖아요. 이렇게 특보 단위 구성된 거 아닙니까? 특보 한 명이 아니잖아요 지금. 단장은 없는 되게 거죠. 단장 없고 2명 정도 예상인데 3명이란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정무수석도 여전히 있어요. 그다음 비서실장이 있고 정무수석이 있고 정무특보가 3명이 있고 우리 이완구 총리도 관료 출신 총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현역 의원 출신의 총리. 이런 관계가 과연 어떻게 조율될지가 일단 그 전체적으로 볼 때 그림이 잘 안 떠오르는 거예요. 대통령 비서실장이 있고 대단히 정치적인 이완구 총리가 있고 그리고 이완구 총리도 아마 내각을 장악하는데 탁월한 능력을 가질 겁니다 아마. 그리고 내각과 소통을 잘 해 나갈 거고 당과 당연히 소통할 거고 말이죠. 그렇다면 정무특보의 역할, 총리의 역할 물론 총리는 내각을 통할하는 거니까 좀 다르긴 합니다만 이른바 소통이란 관점에서만 본다면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정무특보단이 있고 그리고 정무수석이 있고 비서실장이 있고 총리가 있고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있는데 또 당대표나 원내대표는 좀 청와대는 좀 각을 세우려는 당 청왕이 좀 변화 이런 과정이기 때문에 이런 건 전체적으로 대통령이 바로 옆에서 컨트롤하는 사람이 바로 비서실장이거든요. 이병기 원장이 자연 이런 것들 전체 해낼 수 있을지는 아직 평가하기 좀 이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수님, 제 생각에 이제 이병기 국정원장을 내정한 이유 중에 하나가 작년에 이제 국정원장 내정되면서 청문회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의혹 제기됐잖아요. 그중에 이제 불법 정치자금법 위반 내용으로 기소됐던 내용도 충분히 좀 다뤄졌거든요. 그때 이미 이제 논의가 됐고 한 걸음 다 걸러졌다. 그래서 이제 깨끗하게 좀 자기 해명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비서실장을 해도 좀 무난하지 않을까 이렇게 청와대에서 판단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런 면도 있었던 것 다른 같아요. 문제가 없을 거다. 지난번에 그 청문회 과정에서 뭐 큰 문제는 없었고 비서실장은 또 청문회를 거쳐야 되는 자리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크게 뭐 인선에 별 문제는 없다고 보는데 조금 안타까운 부분은 청와대 비서실장 인선이 이제 그야말로 인적 쇄신의 이제 마지막 방점 아니었겠어요? 우리가 그래 봐야 되잖아요. 마지막 방점인데 인적 쇄신이나 좀 새로운 인물도 전반적으로 좀 몇 명 좀 등장하고 하면 좋았었는데 보면은 새로운 이름은 국민들이 잘 모르는 이름은 없다 이거죠. 지금까지 보면은. 그런 좀 아쉬움이 있고 또 하나는 대통령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 문고리 권력 3인방이라는 흔히 이분들을 청와대에서 계속 근무를 하게 할 때 대통령께서 명분을 뭐라고 붙이셨냐면은 잘못이 없는데 바꾸면 되겠느냐. 그럼 누가 열심히 일하려 하겠냐 이랬단 말이죠. 그런데 갑자기 오늘 보면은 청와대 홍보수석이 바뀌었어요 지금. 전혀 예상치 못하고 홍보수석이 바뀌었어요. 그러면 이 홍보수석은 그럼 대통령 말씀에 의하면은 잘못이 있어서 바뀌었는지 이 부분에 대한 배경 설명을 민경욱 대변인이 물론 이제 끝나고 난 뒤에 뭐 이제 브리핑할 때 할란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공식 설명은 없었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또 이 윤수석 말고도 민정수석실만 해도 비서관들이나 많이 바뀌었어요. 그 이후에 최근에. 그러니까 바뀐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대통령 말에 의하면 잘못이 있어서 바뀐 사람이 돼버렸단 말이죠. 결과적으로.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저는 오늘 발표를 하실 때 우리 민경욱 대변인이 발표를 할 때 그런 부분도 좀 같이 발표를 해줘서 그만두고 나온 사람들도 좀 마음이 홀가분하게 나오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하는 그런 아쉬움은 좀 드네요. 과거에 이정현 홍보수석도 나올 때요. 별 이야기 없이 나왔잖아요. 이번 윤두현 수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 말씀 드리려고 했었는데 지금 말씀하셨는데 홍보수석은 아까 깜짝 홍보수석이 거의 안 나왔어요 요새. 윤두현 수석이 특별히 무슨 뭐 업무에 실수를 했거나 이런 점은 없었단 지난번 말이죠. 개각 발표 1일 때 개각 발표 그때 발표가 그때 마지막 불과 며칠 전 얘기인데 지금 홍보수석이 갑자기 바뀌니까 2시에 발표해 그것도. 아니 2시 이전에 뭐 홍보수석이 바뀔 거다라는 말씀들 못 들었잖아요. 이런 것들이 바로 인사의 깜짝성인데 별로 좋지 않은 거거든요. 또 하나 문제는 바뀔 때도 왜 경질했다라는 그 설명이 있어야 됩니다만 새로 누구를 등용할 때도요. 거기다 확실한 설명이 있어야 됩니다. 아까 같은 경우에
이병기 원장을 얘기하면서 아주 원론적 얘기만 하잖아요. 뭐 남북 관계가 뭐 이렇게 원만하게 갖고 이런 얘기 그런 얘기 말고 대통령이 지금 발언 비서실장 어떤 거였다. 보다 좀 설명적으로. 전 그 스타일이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예, 앞으로 청와대가. 예. 그러니까 아주 그냥 무슨 저희 관료들이 이게 이른바 개조식으로 보고한다는 식 네. 그런 거 말고요. 네. 정말 국민들이나 여론이 언론에서 궁금해하는 거 있잖아요. 예. 어떠한 그 개념에 방점을 찍은 거다. 예. 앞으로 이러이러한 역할을 해 나갈 거다. 이렇게 좀 자세하게, 예. 소상하게. 그런 다음에 이번에 이런 인사는 이러이러한 이유로 해서 가지고 불가피하게 인사를 바꿨다라든지 이런 게 소통의 출발이거든요. 예. 항상 너무나 관료적이고 너무나 원론적인 얘기만 하면서 대화관계가 원만하다. 그건 다 하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언론이나 국민들이 들 땐 그냥 흔히 하는 말로 듣는단 말이죠. 네. 예. 앞으로는 뭐 다른 얘기는 합니다만 인사에 있어가지고 분명한 설명을 해줘야 될 것 같고 또 하나 첨언한다면은 비서실장의 인사에 있어서 왜 그 마지막 점이었냐면은 비서실장 인선이라는 게 인천소 시대에 어떤 커다란 의미로 들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예. 참신성은 분명히 떨어지는 것 같고 통합이나 탕평을 좀 의미를 실었길 바랬던 겁니다. 그래서 뭔가 참신한 인물을 바랬던 건데 예. 그런 점에서는 좀 아쉬움이 있다. 물론 뭐 인사가 모든 게 완벽할 수는 없긴 합니다만 그런 점에서 네. 지적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통 얘기를 또 해주신 것 같은데요. 당정청의 소통 관계는 어떨까요? 지금 새누리당 지도부가 분명히 지난 10일이었나요? 청와대 회동 때 정무특보단 설치에 좀 부정적인 의견을 내놨는데 친박계 의원들이 많이 포진이 됐고요. 반면에 이병기 신임 실장은 뭐 소통이 원활하다라는 얘기를 조금 더 해주셨었는데 뭐 좀 나아질까요? 이병기 신임 그 비서실장께서 소통이 이제 원활하다고 제가 말씀드린 거는 대인 관계가 좋다는 얘기고 정무적인 소통하고는 또 차원이 다른 거죠, 그거는. 예, 예. 다른 건데 지금 보니까 신임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정무적인 소통을 대통령께서 그 원하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예, 지금 예. 이병기 신임 실장께는. 그러면 청와대와 그 정부와 당과의 가교 역할,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가교 역할을 이제 그러면 청와대에 지금 저 정무수석, 조윤선 정무수석하고 오늘 특보로 임명된 현역 의원 3명이죠. 주호영, 김재원, 윤상현 의원이 예. 좀 알아서 해달라. 네. 이런 이제 말씀 같으신데 예. 문제는 이제 여기 있어요. 지금 김무성 대표나 이제 저 지난번 청와대 가서도 얘기했잖아요. 정무특보고 자꾸 느린다고 뭐 서로 간에 여기 대화가 잘 되느냐 소통이 예. 그거 아니지 않느냐. 그 뜻은 뭐냐면은 예. 그야말로 그 누구든지 누구 직급에 관계없이 김무성 대표와 얘기를 할 때는 그 얘기가 여과 없이 대통령에게 전달이 되고 예. 또 대통령의 얘기를 여과 없이 전달해주고 예. 그래서 중간에 매개 역할을 해줄 사람이 필요한 거지. 예. 인원이 많다고 해서 뭐가 좋은 건 아니지 않냐. 이런 뜻이란 말이죠. 김무성 예. 대표 얘기는. 예. 그런데 김재원, 윤상현 다 이제 친박계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제가 볼 때는 이 두 분은 김무성 대표하고는 잘 안 맞아요. 정치적으로. 안 맞는 분이에요. 박근혜 대통령도 잘 안 맞는 분임을 잘 아실 텐데 예. 이렇게 임명한 부분이 조금 의외네요. 글쎄요, 그게 지금 또 하나 빠진 인물이 지금 현정태 정책조정수석이 있잖아요. 네. 예. 새로 이번에 이제 신설된 자리란 예. 말이죠. 그러니까 이 정책조정수석이 뭡니까? 물론 정책이란 이 앞에 수식어가 붙었습니다만 당과 청와대와 내각 간의 역할을 좀 담당해라. 소통, 메신저 역할을 담당하라라는 의미의 정책조정수석이라는 이름을 붙인 거란 말이죠. 그렇다면 저는 언뜻 잘 안 떠오르는 게 자꾸 그림이 잘 안 그려지는 게 윤상현 의원과 김재원 의원은 아주 친박 색채가 강한 데다가 그렇죠. 친박 색채가 강한 게 뭐 잘못은 아닌데 지나치게 야당 편보단 밀어붙이기식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뭘 알면서도 말이죠. 뭐죠 로얄티 경쟁하는 분들 같단 말이에요. 김재원 의원이나 윤상현 의원이. 그래서 야당이 좀 싫어하는 인물이에요, 솔직히. 근데 지금 정무특보에 이렇게 임명이 됐단 말이에요. 예. 게다가 지금 정책조정수석 자리는 있고 이완구 총리도 만만치가 않고 네. 당에 지금 김무성이나 유승민 대표, 원내대표 또 어쨌든 당 청와대는 일단 수직적으로는 안 된다. 예. 수평으로 가야 된다. 이런 마당이기 때문에 예. 상당 부분 이걸 조정할 수 있는 건 역시 비서실장이거든요. 근데 비서실장이 그러면서 좀 유약해 보이는 측면이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예. 그런 것도 예. 우려가 된다는 건데. 예. 예. 그래서 당 청와대가 만만치 않아 보이긴 합니다. 상황이 어떻게 될지 그러면은요,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발표할 때 당이랑 좀 조율이 안 됐다고 봐야 되나요? 제가 볼 때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예. 조율이 안 된 것 같아요. 지금 인선 내용을 보면. 아, 그래요? 사전에라도 예. 자 정무특보를 두겠다. 그리고 누구누구를 하겠다라고 했으면은 예. 아마 좀 각계각층을 예. 좀 포진했을 거예요. 예. 이렇게 정무특보를 세 분 이렇게 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김재원이나 윤상현 의원,
중에 한 분을 하고 예. 또 다른 한 분은 당에서 한번 추천을 했으면 이 두 분 이렇게까지 두 분 다가 동시에 특보가 될 가능성은 없죠. 이걸 놓고 보면은 당하고는 사전에 별로 상의 안 된 것 같아요. 사전에 오늘 발표하기 직전에 통보는 했는지 모르겠죠. 예. 그러나 상의는 안 된 것 같아요. 유승민 원내대표는 어떤 입장을 그러니까 지금 들었을까요? 이게 굉장히 궁금한데. 중요한 예. 그 지점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병기 실장의 역할은 일단 뭐 말씀들 나눴으니까 그걸로 가름하기로 하고 일단 김재원, 윤상 이 두 분이 포진한 게 말이죠. 지금 유승민 원내대표 말씀하셨잖아요. 유승민 원내대표나 당 지도부는 어쨌든 정무특보단의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았던 거고 굳이 필요 없다 얘기했던 거고 또 친박계는 바로 그래서 그러한 이유 때문에 왜 친박계를 이렇게 배제하려 하느냐라는 그런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예. 정무특보단을 가지고 서로 당 내에서의 친박과 비박 간의 인사들 간에도 좀 생각이 달랐던 거거든요. 예. 근데 이렇게 좀 보란듯이 김재원, 윤상현 의원을 임명하니까 당 지도부로서는 불편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제가 봐도 별로 상의 안 했을 겁니다. 아마 지금 상의했다면 이렇게 김재원, 윤상현 의원이 그렇지, 그 카드가 안 나오겠죠. 지는 않았겠죠. 그렇죠. 모르긴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예. 바로 이제 당이 얘기했던 건 어쨌든 정무특보는 필요 없다. 예. 그게 바로 그 이유를 친박계가 받아들이긴 친박계를 쓸까 봐 그러는구나 라는 거였는데 예. 거기 정면으로 이제 바로 그 프레임으로 볼 때는 거기 거슬리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예. 당청 관계가 만만치 않아 보인다는 거예요. 의외로 이게 당청 관계가 수직적인 관계에서 수평적으로 하는 건 좋은데 예. 단순히 수평적인 관계가 아니라 경쟁 협력 관계가 아닌 갈등 관계가 갈 수가 있다. 지금 이제 집권 3년 차에 그게 가장 큰 포인트라고 보여집니다. 예. 네. 야당은 어떤 지금 목소리를 낼지 좀 지켜봐야 할 텐데 아직은 논평이 나왔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방금 뭐 교수님께서 회전문 인사로 뭐 비난하지 않을까 이런 그 우려도 표시를 해주셨는데 야당 쪽 특히 문재인 대표 어떻게 이번 인사에 대해서 좀 그래서 받아들일까요? 그래서 야당 예. 어떻게 논평 나올지 모르겠는데요. 야당 논평이 그렇게 썩 긍정적으로 나올 것 같지는 않아 보여요. 일단 참신성이 떨어진다는 얘기 나올 것 같고 그리고 너무 또 이 내각도 친정 체제, 친위 체제 구축했는데 청와대조차 이제 친박으로 완전히 노골적으로 친위 체제 구축하는 거 아니냐라는 논평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나오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네. 저도 우리 교수님과 비슷한 생각이에요. 여기서 보면은 자 정무특보는 또 여당만 있는 게 아니라 야당도 상대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야당을 상대할 정무특보는 누구죠? 이 세 명 중에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예. 그나마 과거 김재현 의원이 주호영 의원이 예. 야당과의 예. 친분은 좀 강해요. 예. 이제 정책위 의장하면서 예. 서로 협의도 해보고. 예. 김재현 의원도 그러면- 지난번에 뭐 세월호 협상 과정에서 그러니까요. 부대표로 예. 역할을 좀 하지 않았어요? 이 세 분 중에 예. 야당과의 대화에 나설 분은 주호영 의원밖에 없는데 야당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자기 야당과의 카운터 파트너가 대통령과의 아주 소통이 잘 되고 대통령이 믿는 실세형 카운터 파트너를 원하지 주호영 의원은 어쨌든 친이잖아요. 네네. 친박은 아니잖아요. 이런 친박이 아닌 카운터 파트너를 원하겠습니까? 야당 입장에서. 그러니까 이 정무특보 세 분을 임명하는 데는 좀 많은 아쉬움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네. 그 최근에 새누리당 지도부가 상당히 목소리를 냈잖아요. 그래서 이제 주도권이 청와대에서 뭐 당으로 좀 더 옮겨가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 3년차의 국정 동력을 뭐 끌어올리고 또 다잡기 위해서 어떤 정무특보 이런 부분에 자기 친박계를 더 내정을 했다 이런 아니, 뭐, 부분으로 볼 수가 있겠나요? 그렇게 저도 보고 있어요. 그런 이제 그 의도가 아주 다분히 예, 예. 보입니다. 예. 그냥 당청 관계라는 게 기존의 관계와는 어떤 형태든 간에 변화를 했고 변화할 것이기 때문에 예. 뭔가 이 당과 청와대와의 관계에서 3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집권 3년 차에 주도권을 당에 뺏기는 게 아닌가라는 예. 그런 우려 같은 게 깔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무특보에 확실한 색채를 가지고 있는 이런 분들을 이제 임명했다고 보여지거든요. 예, 네. 그 당청 관계라는 게 서로 보완 관계가 돼야 되겠죠. 예. 어떤 면에서는 서로 아주 건강한 긴장 관계랑 협력 관계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이 바로 거기에 가장 중요한 그 단어는 뭡니까? 예. 그게 소통 아니겠어요? 그렇죠. 서로 수평적인 관계로 가고 당의 역할이 있고 청와대 역할이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기 위해서 바로 소통 그렇게 강조를 하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정치 공학적인 이유로 해가지고 청와대로서 너무 당의 주도권을 뺏기는 것을 우려 안 할 수가 없겠죠. 예. 바로 그런 점에서 이제 이러한 인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바로 그것이 역으로 예. 같은 이유로 당은 또 긴장할 수밖에 없다. 네. 특히 김무성 대표는 뭐 자기 대권 주자의 반열에 있는 분이기 때문에 예, 예. 유승민 원내대표도 상당히 큰 차로 이번에 이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유로 해가지고 당청 관계가 적어도 과거처럼 수직적 관계는 아닙니다만 상당한 수평적 관계 속에서 긴장 갈등 관계는
정책이나 현안이 불거질 때마다 예. 얼마든지 갈릴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예. 네. 그리고 인사의 백미가 어쨌든 발탁 아니겠습니까? 발탁. 발탁하는 게 인사의 백미인데 예. 예. 정무특보 3분 중에서 한 분 정도는 예. 그야말로 딱 새누리당 국회의원 중에 현역 중에 한 명을 임명하시고 싶으시다면 대통령께서 네. 중립 성향 있는 의원이나 예. 이런 분을 한 분 좀 같이 끼워서 했더라면은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드네요. 저도 송 교수님 말에 좀 공감을 갖는 게요. 네. 인사라는 것은 어쨌든 왜 이렇게 중요하다고 그러냐면 인사가 만사라고 하냐면요. 대개 그걸 보는 사람에게 감동을 줄 때 그 인사의 그 백미를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 의외의 인물이라는 거. 더 지나치게 의외의 인물 검증 안 된 인물을 쓰는 것도 뭐 바람직하지 않습니다만 예. 어쨌든 이번에 인적쇄신 얘기가 그렇게 많이 나왔던 것은 네. 뭔가 국정의 여러 가지 지지율이 좀 떨어지고 이럴 때 인물을 통해서 뭔가 국정의 회복, 국정 추동력을 회복하겠다는 거였잖아. 근데 그런 건 반영이 안 됐단 말이에요. 예. 이명희 위원장도, 이명기 실장도 마찬가지고 예, 다른 분도 예. 마찬가지라서 민간에서 한 명을 좀 발탁한다니 그야말로. 중도 성향의 인사를, 중도 진보 정도 인사를 한번 발탁한다는. 왜냐하면 통합과 탕평이라는 게 현 정권의 공약이기도 했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이미 이미지가 많이 시작된 것도 사실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런 인사를 통해서 뭔가 통합, 탕평 이런 이미지를 가져갈 수 있다. 네. 그게 인사의 그 어떤 묘미 아니겠어요? 근데 그런 것들 많이 퇴색했다. 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네, 예. 사실 비서실장 발표하기 전까지는 누가 될까, 비서실장이 누가 될까 이 부분에 관심이 많았는데 무난하다 이런 평가도 많이 있고요. 그런데 정무특보 얘기가 정말 많이 나오는 것 네. 같습니다. 그런데 홍보수석이 바뀌었고요. 홍보특보도 얼마 전에 내정을 했었는데 한 명 더 내정을 했거든요. 이 부분은 또 어떻게 봐야 되나요? 김경재 전 의원이 그 그랬죠. 김경재 전 예. 의원을 이제 홍보특보로 오늘 이제 임명을 하셨는데 예. 이거 보십시오. 자, 홍보수석에 얼마 전에 사회문화특보로 임명을 했던 김성우 예. 전 언론인이죠. SBS. 예, 맞습니다. 네. 출신은 홍보수석으로 또 임명해 지 며칠 됐다고 또 같이 임명을 했어요. 그다음에 김경재 전 의원을 이제 홍보특보로 임명을 했는데 예, 예. 그러면 김경재 전 의원이 예. 우리 알다시피 다 민주당 출신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민주당 출신인데 이분을 홍보특보를 임명해 놓으면 이분이 어떤 역할을 하는 거죠? 이분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겠어요? 홍보특보가 그러면 홍보 업무를 예. 홍보 업무를 자문하고 이런 걸 하는 게 이제 특보인데 네. 대통령의 건의도 하고 하는 예, 부분인데 제가 볼 때는 김경재 의원은 물론 뭐 언론인 출신이기도 합니다만 예. 정치인이에요. 그렇다면 야당을 상대로 하는 예를 들어서 야당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서 예. 김경재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예. 도리어 홍보특보보다는 예. 네. 정무특보가 도리어 더 적재적소가 아니었나 싶고 아. 물론 대통령도 저보다 뭐 많은 고민을 하셨겠지만은 예. 예. 그리고 지난 대선 때도 네. 이제 새누리당을 간접적으로 많이 지원한 그 또 민주당 출신들도 네. 몇 분 계시잖아요. 예, 예, 예. 뭐 하나갑 전 대표라든지 그런 분을 과감하게 저는 특보라든지 이런 쪽에 전방에 배치를 해서 네. 대통령의 뜻도 좀 야당에 전하고 야당의 건의상도 좀 받아와서 좀 민원도 좀 대통령이 좀 해결해주고 네. 이런 역할을 좀 하게 했으면 예. 훨씬 좀 부드러워지지 않았나 하는 이번에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래서 비서실장 인선이 많이 늦어지고 말이죠. 이렇기 네. 때문에 정말 이제는 국민들의 마음에 쏙 드는 물론 이제 국민들의 성향도 다 다르긴 합니다만 예. 어쨌든 새로운 어떤 감동의 임팩트가 있는 인사겠구나. 예. 그래서 제3의 인물의 발탁 가능성들을 얘기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제가 개인적으로 했거든요. 예, 예. 역시 그러진 않았다는 면이고 김명재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지난번 뭐 평민당부터 쭉 의원을 했던 분이란 말이에요. 예. 예. 과거에 이제 책도 쓰고 있잖아요. 김영우 회고록도 쓰고 있던 분인데. 그렇죠. 예. 예. 근데 이분도 이제 그 이후에 좀 뭐 전향이란 말하면 이상하지만 좀 보수적인 말씀도 많이 예, 하셨죠. 예. 그러면서 이제 청와대 들어가게 되는데 물론 특보니까 수석하고는 좀 다르긴 합니다만 이 홍보 특보의 역할도 좀 애매할 것 같아요. 김명희 전 의원의 예. 입장에서 볼 때 예, 말이에요. 예. 그 전반적인 인사가 좀 납득이 안 가는 구석이 몇 군데 있어요. 사회문화 속에서 갑자기 특별한 설명 없이 홍보수석으로 바뀌고 홍보수석은 그냥 하루아침에 경질되고 이런 과정들도 좀 석연찮아 보이고 좀 그럼 이런 제가 거 한 가지 더 알아보고. 꼭 좀 지적하고 싶은 건 짧게 한 말씀 드릴게요. 자, 특보를 이렇게 임명을 해놓으셨는데 대통령께서 그냥 이렇게 나누면은 역할을 못 합니다. 수족이 없어요, 한 명도. 예. 그래서 역할을 하게 하려면은 예산도 적당한 예산이 배정돼야 되고 인원도 조직도 배정을 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을 배치를 해줘야 됩니다. 예. 그 부분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오늘 인사에 대한 여야의 반응 좀 들으셨습니다. 야당, 사상 유례 없는 잘못된 네. 인사였다. 굉장히
아까 뭐 예상했던 대로 수위가 그래도 또 높은 것 같아요. 네. 뭐 저희들이야 저기 뭐 저렇게 야당 같이 얘기할 수 없으니까 그랬는데 일단 뭐 국정원장을 임명하는 것 자체가 야당으로서는 뭐 아무리 야당과의 관계가 개인적으로 좋다 하더라도 상당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면이 있을 거고요. 쭉 좀 말씀을 나눈 것처럼 특별하게 어떤 인적 쇄신이라는 이미지가 딱 담긴 그런 걸 찾아보기 어렵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야당에서 사상 유례 없는 잘못된 인사가 참신성도 떨어지고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그렇듯 야당으로서는 뭐 당연한 우리가 예상했던 바는 그대로 회전문 인사 얘기도 나오고 그랬는데 여당 그 입장이 재미있는데요. 여당 당과의 관계 소통을 강화하려고 하는 해서 특보를 현역 의원 3명을 임명했다. 이렇게만 언급하고 끝냈어요, 지금. 더 많은 설명이 붙어야 되는데 너무 설명이 지금 짧아요. 이런 거죠. 여당 얘기는 현역 의원을 임명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소통을 강화한 거다라는 얘기인데 너무 형식 논리라는 거죠. 그 속에 담긴 여러 가지를 다 읽을 수가 있는 건데 그런 걸 모를 리가 없을 텐데 저를 간단히 설명해 버리면 어떡합니까? 저러니까 소통이 안 된다는 얘기를 듣는 거예요. 바로 청와대나 새누리당이나. 좀 아쉬움이 있는. 정말 어떻게 칭찬을 좀 해주고 싶어도 정말 어떻게 긍정적인 말씀 몇 마디 아까 모두에도 드렸습니다만 어떻게 평가하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그래요. 어쨌든 새누리당으로서는 지도부로서는 별로 기분 좋은 인사는 아닌 것 같아요. 당연하죠. 그래요. 자, 저희들이 이제 계속 비서실장에 있는 국정원장 이야기를 사실 안 했어요. 지금 이제 이병기 현 원장이 비서실장으로 가면서 이제 국정원장이 이제 바뀌게 되는 상황인데 차 1년도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현재 남북관계나 또 국정원장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 아니에요. 물론 비서실장도 중요한 자리지만 이렇게 이제 비서실장을 위해서 국정원장 자리를 이렇게 옮겨가는 이런 모양새 참 글쎄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1년도 안 됐지 않습니까? 5개월 됐습니다. 5개월. 지난해잖아요, 불과. 7월에 임명됐죠. 7월에 임명됐으니까 5개월은 조금 6월달에 내정되고 7월 임명됐어요. 청문회 거쳐가지고. 근데 그때도 국정원장 임명할 때 여러 가지 설명이 있었어요. 남북 관계를 원활하게 하고 뭐 저기 그 정보의 전문가. 근데 왜 그런 정보의 전문가와 그런 남북 관계 원활해서 왜 또 다른 자리로 옮깁니까? 이러다 보니까 인사가 원칙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비서실장이 정말 중요한 자리니까 지금 이병기라는 분이 정말 필요했다. 이병기 원장이 아닌 뭐 비서실장 할 사람이 없는 것도 아닐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설명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국정원장 임명된 지 불과 6, 7개월인데 이분을 이제 갑자기 비서실장으로 임명을 하면은 거기다 설명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설명이 전혀 생략돼 있어요. 생략돼 있다 보니까 언론들은 각각 쓸 거 아닙니까? 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얘기하는 사람도 저 이유가 뭔지 잘 모른단 말이죠. 국정원장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 뭐 그런 설명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야지 그것이 뭔가 그래도 국민들에게 설명하는 자세도 필요하고 소통하는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렇게 너무 생략돼 있는 거지. 아까 송 교수님 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새누리당 너무 간단하게 새누리당도 논평하고 많은 거거든요. 저렇게 된다면 저게 당 지도부의 생각인지 아니면 그냥 수석 대변인이 그 얘기하는 건지 국민들이 볼 때 국민들이 바보가 아닌데 아니 뭐 이게 무슨 인적 쇄신이야? 이런 말 나올 수밖에 없죠. 그리고 또 후임 국정원장에 전 안기부 2차장을 이제 내정을 했는데 이병호 씨라고 이분도 물론 뭐 국정원에 오랫동안 몸담은 26년간 계셨죠. 틀림없어요. 틀림없는데 그 처음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원장으로서 군 출신을 이제 임명을 했잖아요. 그 뒤에 다시 이제 이 이병기 지금 시장을 임명하셨는데 지금 우리 국정원을 지금 상황을 놓고 보면 말이죠. 국정원장을 이렇게 자주 바꿀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국정원이 우리가 지금 물론 정보 환경도 많이 바뀌었지만 국정원이 지금 제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어요. 지금 북한 정보만 해도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가 북한 내부에 못 들어가잖아요. 들어갈 수도 없고. 그럼 어디서 다 휴민트로 갖고 정보를 수집해야 되는데 중국에 그게 거의 중국이 다 있었는데 중국의 휴민트가 거의 다 깨져버렸어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자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대북 관계를 조직을 이제 추스리고 빨리 추스려야 될 상황. 그다음에 지금 국제적으로 정보 전쟁이잖아요. 기술 전쟁이고 이걸 누가 해야 됩니까? 국정원 외에는 할 조직이 없어요 우리나라에. 이는 조직을 빨리 이제 추스려야 되는데 이병기 원장 가시가 추스리고 있는 찰나에 또 다른 자리를 이제 옮기시게 됐기 때문에 후임 국정원장께서 그런 부분을 명심하셔서 국정원을 좀 빨리 추스려 주셨으면 좋겠네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청와대 인사 내용 저희들이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창일 용인대 교수 그리고 송승모 건국대 특임 교수였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